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목숨만 겨우 보존하고 한국으로 왔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고려인 동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들을 또 도울 방법은 없는지 고려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너머 김영숙 이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고려인 동포가 대략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법무부 이민정보과에 의하면 약 3,400여 명 정도인데 예.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 동포들만 추산하였고 실제로 고려인 동포 가족들과 우크라이나에 현재 살고 있는 영주권자, 즉 국적이 없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난 동포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고려인 동포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요? 네네네. 어땠습니까? 일단 정부가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에게 입국 비자를 줬지만 실제로 생계 유지는 오로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좀 한계에 직면해 있고요. 네.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입국 초기부터 빚을 지고 있고 또 입국한 연령 구성비를 보면 성년 남성은 대부분 징집 대상이기 때문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요. 예. 60세 이상 노령자나 입국자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미성년자 아동이기 때문에 아주 생활고에 많이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없습니까? 아예 없고요. 입국 조치만 간소화될 뿐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안산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만 지원했을 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광주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려인 동포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민간단체나 자선단체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생필품이나 그리고 식료품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 구호단체에서 일부 일부 생계비를 지원받아서 보증금 지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혹은 100만 원 정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전부인 상태고, 그마저도 올 3월에 다 소진이 되어서 예. 실제로는 지금 입국하는 분들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친척이 있다거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처음에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그나마 낫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살 집도 없고 그리고 당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나마 피난민이 지인인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먼저 피난 온 사람들이 지인이 돼서 그분들 집에 도보살이하고 살다가 아르바이트나 혹은 돈을 빌려서라도 한 50만 원, 100만 원짜리 혹은 보증금이 없는 집으로 일단 분리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거의 낭떠러진 거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그렇지만 전쟁터에 있을 수 없고 또 피난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국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도움을 조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부자면 모를까. 그러면 어찌 됐든 한국에서 생활할 때 어딘가에서 돈을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취업은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3개월 전에 취업을 하기에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동포 비자나 대부분은 동포 비자 혹은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나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당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취업이 불가한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한 20-30%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쟁을 피해서 똑같이 들어왔는데 다 자격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동포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동포 비자를 3개월이나 혹은 입국하자마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입국하자마자 동포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포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서류 준비를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특이하게 무국적자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무국적자요? 네네, 국적을 상실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우크라이나 이주하면서 한쪽 국적을 포기하고 네. 그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양쪽 다 국적이 없는 상태에 놓인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할 때만 해도 한 20%가량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취업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6개월 혹은 최장 한 8개월 정도마다 계속 출입국에서 체류 자격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비자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합법적인 어떤 취업 활동, 네. 일자리를 구직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서 생활할 수 있지만 한 20-30% 정도 되는 불법 체류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불법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체류 자격은 불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기타 비자로 한시적 비자를 주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일을 하는 경우는 불법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생활이 거의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불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생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취업을 다른 분들도 취직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용 근로자가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서 제조업 등의 단순 노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한국인 1세의 경우면 모를까 동포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지금 한 3세 4세까지 내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지금 우리말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거의가 우리말을 하지 못한다고 봐야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또 갑작스럽게 한국에 입국하다 보니까 한국어 소통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은 더 어렵겠죠. 예. 한국어도 안 되죠. 또 비자도 안정적이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누가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곳에 취직을 합니까? 어떤 곳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하루하루 아르바이트인데요. 예. 대부분 그냥 제조업이나 단순 노무. 뭐 어디서 갑자기 어떤 파견 업체 같은 데서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 명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상태로 뭐 하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하는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혹시 조사하셨어요? 수입은 거의 15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늘 지인이 있거나 아는 분이 있을 때 같이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일정하지 않고 100에서 150이 거의가 대부분인데 그마저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좋은 편이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뭐 그마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나가서 그 정도 수입을 갖는다면 3, 4인 가정 기준으로 수입이 그 정도고요. 미성년 자녀들이 40%였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이제 3인 이상의 가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들과 같이 동반하는 가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또 뭐 이건 15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래도 서류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렵사리 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단체에서 학교 입학 관련해서 많이 행정 지원을 했고요. 네.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 입학도 못해서 6개월 혹은 거의 1년 가까이 학교를 안 가는 경우들도 2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이유는 일단 한국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네. 두 번째는 그 형제가 같이 오면은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아래 나이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육아를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네. 엄마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나 뭐 혹은 자매나 뭐 형들은 조금 나이가 있는 13살 이상인 아이들은 집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려인 커뮤니티가 광주 같은 경우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정착하신 분들이 서로 조금씩 도와주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거기는 아마 이제 종교단체가 조금 지원을 했지만 그 생각보다는 고려인 커뮤니티도 한국에 들어온 지 많이 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고려인 자체, 한국에 먼저 와 있는 고려인들 자체도 사실은 지원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안산은 어떻습니까? 안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구호단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을 돕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전혀 없는 상황이고 서로 네.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것도 한계에 부딪혔고 지금 네. 지원하는 단체에서도 지금 재원이 다 바닥이 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지금 그래서 예.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이제 그 자선단체나 연계된 단체 같은 데 제안을 해서 간간히 뭐 식료품, 생필품만 조금 줄여도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쉽지가 않죠. 1년 이상 지나니까 대부분의 관심 밖으로 가 있고 전쟁과 정치적인 관심, 사회적 관심들은 일정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피난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니 혹시 아프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진짜 어려웠던 게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그 입국한 외국인, 일반적인 외국인으로 보니까 입국한 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못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국적자나 또 체류 자격을 지원이라고 하는 기타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가입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한 몇천만 원 정도가 돈이 나오는 상황이라 그리고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알겠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돌아가는 걸 알겠습니다.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타단법인 너머 김용숙 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